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0.2% 하락한 2,988원,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다시 크다란 변동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미국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연휴 이후에 연준 의장 교체설에 따라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 달러, 국채 전부 다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우 2.48%, S&P 500 2.36%, 나스닥 2.55% 이제 급락을 하면서 오랜만에 또다시 2% 넘는 폭락세, 그러니까 급락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은 없었지만은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일 종가 부근에서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래서 미국 국채랑 달러랑 그 다음에 뉴욕 증시가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의 시작은 역시나 이제 트럼프의 트윗에서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선제적 금리 인하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크게 하락했고 식품 가격도 크게 내려갔으며 대부분의 다른 것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런 비용들이 내가 예측한 대로 아주 잘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발생할 수 없지만 경제의 둔화는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너무 늦은 사람, 즉 완전한 패배자는 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다. 유럽은 이미 7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 파월은 항상 너무 늦게 행동해 왔다. 단 한 번 선거 기간만 제외하고, 그때는 금리를 내려서 졸린 조 바이든과 그 뒤를 이은 카멜라가 당선되도록 도왔다. 결과는 어땠지? 라고 트위터 글을 써서 이제 올렸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음 급한 트럼프가 결국 파월을 해임하려고 하는구나, 해임을 시사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고, 연준 의장 해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는 아예 미국 시장 자체를 팔아버리는, 한마디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고,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달러마저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금이라던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3,400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뉴욕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이던 가상화폐가 디커플링,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서 조금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 주식을 매도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결국에는 금이라던가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쪽으로도 자금이 일부 가긴 하겠지만은 금 쪽보다는 가상화폐 쪽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가상화폐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상화폐 쪽으로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이로 인해서 현재의 지루한 행보가 끝나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차트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4시간 봉에서 현재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고, 이거를 하방 쪽으로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럼 상승 쐐기형 패턴이 뭔데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 상승 쐐기형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저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도 높아지는데 저점의 상승폭에 비해서 고점의 상승폭이 낮아서 이렇게 쐐기형으로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 이게 상승 쐐기형 패턴이기 때문에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게 하락 쐐기형 패턴이 나오면은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쐐기형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 쐐기형 패턴, 상승 쐐기형 패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 쐐기형 패턴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왠지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하락 추세일 것 같고 이제 요런 게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세경 패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량 소화하면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하방 방향, 그러니까 하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세경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는 상승 패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상승세경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얘기만 들으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러니까는 왠지 좋은 패턴일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도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승세경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국에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경 패턴은 왜 나오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 세경 패턴이 지금 패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세경 패턴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서 설명 좀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노리는 수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 고점 자리 부근 이 정도 자리쯤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한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저점 노리고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팔고 매도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손실 요 정도 줄였으면은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량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의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저점 매수를 노리는 스마트머니들, 이 매수세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지만 이때는 그 전보다도 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매수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매수할 자금, 그러니까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받아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XRP의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그만큼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세경 패턴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이 횡보하는 모습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면서 계단형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횡보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3,000원 부근 자리에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좁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2,990원 또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3,000원 라인 근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3,000원을 딱 지지하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3,000원 가격대는 지지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세경 패턴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어쨌든 급락할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내려가야 될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강력한 반대 방향 신호, 그러니까 추세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3,000원 가격대, 3,000원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자리에서는
아래로 하방도 그리고 위로 상방도 둘 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누가 툭 하나 건들기만 하면은 급락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줄어든 만큼 위아래 이렇게 매수하겠다 혹은 매도하겠다라고 쌓여있는 호가 잔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호가 잔량 자체가 굉장히 좀 얇아져 있고 적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쪽이나 매도 쪽이나 어느 쪽으로는 튀기 시작하면은 이 얇아진 호가 잔량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양방향으로 다 열려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뉴스라던가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것에 따라서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위쪽 라인과 아래쪽 라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는 가격대를 설정을 해서 이것 깨고 내려가면은 난 무조건 매도한다, 아니면 이것 깨고 올라가면 나는 무조건 매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선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매도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2,900원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거 깨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매수한다 라고 보고 있는 가격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한 3,200원 정도, 3,200원 위쪽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조건 추격 매수한다 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제가 가격대 알려드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가격 깨고 내려간다, 이 가격 돌파해서 올라간다 라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되고, 휩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정말 뉴스라던가 이슈를 받아서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는 호가창이라던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거래량 붙으면서 떨어지는지 이걸 확인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위든 아래든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특히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그 뉴스라던가 그 이슈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알람 맞춰놓고서는 뉴스 보면서 뭐 거의 계속 보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기는 한데, 아마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전업이 아니시고 다른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현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영상 찍고 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참 지난 뒤에,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급등하거나 아니면 한참 급락한 이후에 영상을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고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라던가 이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업이 있으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지금 무슨 이슈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뭐 이런 것들만 파악하시고 이런 것들만 좀 알아가신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진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비공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제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저 얼마에 매수한다, 얼마에 매도한다, 이 가격대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 관련된 정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알아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격대 정한다던가 아니면 매매 대응 시나리오 세우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고 뭐 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서는, 그러니까 그 문자에 있는 링크 눌러서 이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말들 계속해서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뭐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전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구나라고 바로 확인이 될 테니까는 적응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막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많은 내용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이슈 있을 때 그때만 올려드리니까 꼭 알람 설정하시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는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저는 다른 거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금전적인 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됐다, 열심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제 유튜브 영상이 퍼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독과 좋아요 이제 요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텔레그램 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